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당선 소감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지역구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다 덕분입니다. 우리 충북도민,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청주 시민, 흥덕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경력이 없는 신인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먼저 경제 살리기, 특히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데 먼저 총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세웠던 그 초심 잃지 않고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도 3선의 조정환 의원도 또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또 본선에서도 국힘의 어떤 그 후보하고 대결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 이현희 당선인께서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압도적인 지역구가 있는 반면에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현희 당선인이 거의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돌아보면 어떤 그 소회를 좀 있으신지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그런 중간 선거 평가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매우 위축돼 있고 거의 버티기 힘든 이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경제 민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이제 흥덕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고 특히 이제 산업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그 생산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40%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젊은 생산 인구가 많고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기간으로 3년 동안 힘들었고 이어서 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시장에 가보면은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민심이 매우 그 예민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확산됐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흥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민심이 매우 그 예민하게 작용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청주 지역에서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바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현희 당선인에 대한 어떤 인물론 또에 대한 평가 또에 대한 많은 지지를 했을 텐데요. 우리 당선인께서 보는 이현희 당선인의 힘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 뭐 어쨌든 선거는 이제 심판론에 기반해서 치러진 거고 뭐 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심판론이 더 컸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제 개인 인물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당에서 20년간 전략과 정책 이런 기획을 주로 해왔던 역할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출마할 때도 그 많은 신문과 인터뷰할 때도 저는 그 정도전을 담고 싶다. 민주당의 그 정도전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그 조선을 건국을 설계해서 결국 500년간 기틀을 잡았던 그 정도전처럼 그 대한민국도 지금 저출생, 그다음에 기후위기라는 그
그 구조적 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조 계획을 어떻게 기획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장기 비전을 세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호응을 해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수도 이전 완성,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청와대 이전 부분을 이슈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저는 여기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화폐 1조 원을 발행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그거를 그 골목 상권, 그 서민 경제 살리는데 그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드렸고, 그런 점들을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상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호응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과거 코로나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가 진짜 봄날이었다. 그때 사람들을 북적이고 가게 안에 손님들 넘쳐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손님 자체가 없다. 매우 힘들다. 그리고 금리는 높고 그래서 월세 그 이자 내기도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경제 얘기,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그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당선인께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많은 또 일화가 있을 텐데 가장 기억나는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선 기간 중에 여기 이제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경 터미널 시장이 있고 이제 복대 가경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선 때쯤에 한번 그 상인들한테 쭉 이제 인사드리러 명함 돌리러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그 여자분이었는데 가게 주인께서 최근에 나는 웃어본 일이 없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리고 앞날이 더 좀 막막하다. 그래서 지금 이자 내기도 월세 내기도 좀 버티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물 글썽이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선거 이틀 남겨놓고 이제 48시간 총력 유세를 했는데 그때 이제 0시부터 편의점을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송과 옥산, 청주 시내 이제 편의점들 쭉 새벽 시간에 돌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에 대부분 이제 그 시간 때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거나 이제 점주들이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났는데 대뜸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 전현 그 월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전현 그 집주인과의 갈등 때문에 자기가 배관에 누수가 생겼는데 그 책임 비용으로 260만 원을 물어내게 생겼다. 집주인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제가 해결은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학생의 연락처와 뭐 이런 것들 이제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좀 조정을 해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자기는 처음 경험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학생에 대한 뭐 얘기처럼 시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원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아닐까요? 이제 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좀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런 기댈 곳이 이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약자나 어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좀 기댈 언덕들이 이제 좀 사라진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 시민들, 서민들께서 특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같이 좀 느끼고 맞습니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이제 어제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여기 문화제를 성안로길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다 1시간 반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오송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대책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선거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음. 만나뵈려고 했던 분들이 가족분들이다. 근데 네.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 아직 이게 그 일정 자체는 못 잡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을 뵙고 국정조사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만간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유족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 만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거 당연한 걸 고맙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연한 것도 지금까지 안 해줬다. 만나기가 어려웠다. 예. 정치인들 만나기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친구처럼 이웃 그 형제처럼 네. 그렇게 좀 역할을 해야지 문턱 없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은 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월 29일이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맞습니다. 뭐 이제 상임위도 꾸려지게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이현희 당선인이 중앙에서 좀 중책을 좀 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흥덕구가 네네네. 중진 의원을 배출하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노유민 의원께서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네네. 삼선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종환 의원도 삼선하시고 장관까지 장관 하시고 예. 이제 중진 배출의 전통이 있어서 네. 저도 이제 그 전통을 네네.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중앙당에서 주로 이제 전략과 정책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중앙당 인프라는 제가 뭐 좀 그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좀 나은 측면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제 3년 뒤에 대선에서 네. 이제 승리하는 그 과제가 이제 직면해 있는데 또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집권을 만드는 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중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판을 좀 새롭게 짜는 이런 데서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차기 정부 구성에서도 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도 또 중수적 그럼요. 역할을 예.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힘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정책 그럼요. 이런 것들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선 준비하는데 어떤 그런 대선의 어떤 새로운 판을 짜는데 좀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핵심적 역할로 해서 중진에 좀 반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상임위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는 또 생각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흥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 지역이고, 그렇죠. 이제 오송은 개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또 청주 공항도 있고, 공항의 활주로 문제도 있고, 오송 그 역세권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옥산이나 이제 미호강 주변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들이 그렇죠. 발생을 해서 이제 미호강도 정비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런 개발 이슈와 이제 수해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순위로는 이제 국토교통부 국토위. 네. 교통위원회를 좀 상정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또 오송 그 지하 참사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2순위로는 이제 그 행안위를 좀 생각을 하고 행안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선인들, 특히 청주 지역 당선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자치단체장들과 네. 그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그 시장과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힘 또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 서로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소통에 열린 자세로 준비돼 있다는 거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묘하게 네네. 중앙 정치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192석 검야권이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의 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린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가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하나는 행정정부가 있고 의회정부가 생긴 그렇죠. 건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제 고도의 협치를 네네. 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협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다 반대하고 협치하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의회 내에서는 싸울 수밖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주 충북도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다 내석을 다 석권을 했기 네네. 때문에 우리 청주시장께서 어떤 국민의힘 여당의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민주당의 정책을 좀 수용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 결국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이제 그 받아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현재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께서도 자신이 해온 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뭔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주페이를 지금 2,500 수준을 한 6,000억까지 좀 증액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살리는데 매우 증명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을 이번에 그 국회가 열리면 추경통에서 그것을 편성하면 청주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주장하고 예산을 따오는데 시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협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청주시에서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고 네. 민주당의 정책에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열어놓고 하면은 협치는 뭐 그 전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닫아놓고 하면 협치는 좀 어려워진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럼요. 서로 그 협력하는 그런 관계다 보면 그거야 뭐 이제 서로 얘기를 대화를 하면 맞습니다. 소통하면 충분히 뭐 잘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서도 어쨌든 뭐 예산을 다 짜놓긴 했지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뭐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뭐 전형적으로 네네. 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좀 태도 전환도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현희 당선인의 흥덕구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청와대 청주 이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선거 기간 동안에 조금 좀 뭐 감론을 뭐, 받고 예, 있으셨고. 감론을 여기서 비판도 있었고, 뭐 찬성도 있었고, 예, 예, 뭐 이제 예.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송역 유치 20년 전에 오송역이 네, 유치가 네, 네. 됐는데 그때 유치할 때 아무도 그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오송역이 유치됨으로써 청주 발전의 기본 축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처럼 대통령실 이전도 아직 이제 공론화가 안 돼 있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네, 제기를 네, 한 네,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뒤에 대선이 있는데 네.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결국 이제 수도 이전 문제가 네, 공론화될 네, 수밖에 네. 없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개헌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수도 이전 특히 이제 청와대 부분을 그 분원 수준이 아니고 네, 네. 완전히 이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대상지로는 주로 거론되는 게 세종인데 네, 네. 지금 세종이 뭐 보시면 알지만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인근 주변의 도시들의 인구를 네, 다 네. 지금 그 해서 인구 유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하나의 그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수도 이전이 된다면은 여기에 청주에도 행정기관이 특히 이제 청와대가 내려온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건 충분히 제기할 수 네, 네, 있다고 네, 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국회에 완전 이전을 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위헌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헌이 만약에 그 국회 이전 관련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그러면 이참에 그럼 국회는 오는데 그러면 그렇죠. 청와대는 그럼 네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국회는 여기 있고 청와대는 그 서울에 있으면 이거는 또 그 행정당국이고 국력 소무기 때문에 그러면 이참에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 아예 그러면 그 대통령실 청와대도 완전히 다 이전을 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촉발이 되면 그러면 국회도 청와대도 다 세종에 넣을 거냐? 네네. 그 세종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청와대라도 그 인근에 공항 인근이 공항이 있고 오송역이 있는 네. 이 오송 쪽에 유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헌과 3년 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그 청와대의 청주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해서 어떤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예산 지원 1조 원 확대해서 청주페이 발행액을 6천억까지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요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자치단체장과의 어떤 협치, 협업을 통해서 이게 네.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 청주페이는 이미 네.
그 모범 사례로 뭐 네네. 우수한 평가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 상인들이나 골목상권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산 규모가 1조 원에서 네. 3천억으로 이제 중앙 예산,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페이 발행 계획도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 이제 국회 개원하게 되면 어차피 서민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면은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게 이제 경기 부양이잖아요. 네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지역화폐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한 1조 정도 다시 그 과거대로 복원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청주페이의 발행액도 한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 청주 지역에서 쓰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소비가 이제 도는 거니까. 네네. 그럼 소비가 돌면 결국 이제 생산이 되고 또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경기 부양이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당론화돼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제 민생 뭐 회복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1인당 25만 원, 25만 가구당 원이. 100만 원에 네. 대한 총 13조 원 규모의 네네. 재정 지출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으로 그런 그 경기 부양책을 받아들이면 그 지역화폐 발행하는 1조 원 규모도 뭐 저는 쉽게 타결이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지역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에게는 어쨌든 또 많이 반응이 좋은 그럼요. 것 예. 같아요. 예. 이미 뭐 효과가 입증된 네네. 정책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저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거를 뭐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여름이죠. 아까 말씀 주셨던 이 14명의 안타까운 그 목숨이 이제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2월 14일 날 이제 여기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청주에 방문하셨을 때 유가족 분들하고 이제 시민대책위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저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민주당 이제 당론으로 해서 채택을 해서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제 결국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다시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책임 있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분들한테 국정조사를 반드시 그 관철시키겠다,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은 어쨌든 이제 오송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대책위 분들을 만나서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일정을 잡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전이라도 이제 저는 21대 국회에서 이걸 좀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당의 원내 지도부하고 좀 소통을 했는데 그럼 이제 대답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기 좀 어렵겠다. 네. 뭐 그런 이제 답변이어서 어쨌든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론화 작업을 거쳐서 이제 국정조사 계획을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6일 날 그 세월호 문화제 할 때 이제 네. 그분들한테 이게 이제 빨리 좀 매듭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이제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게 이걸 좀 그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좀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뭐 국가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럼요. 정상 국가인 거고 그래서 그런 참사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하고 네네. 그런 처벌돼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네네.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7월달에 그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저는 7, 8월달에 비가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그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침수 피해에 대한 좀 배수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과제로 좀 네네. 그 현장에 좀 점검을 시도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네. 현장 점검 좀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송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약으로 이제 강조하셨는데, 요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그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교통이잖아요. 네네네. 그 교통의 이제 핵심 축은 이제 오송역하고 이제 청주공항인데 이제 청주공항은 현재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할주로 네. 그것을 이제 그 민간 학주로를 이제 확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청주에 있는 4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뭐 시도하고 다 힘을 합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특히 이제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이제 오송역 역세권을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역세권이 지금 부지가 그 넓게 이제 돼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결국 이제 민자가 들어와서 그것이 수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지금 이제 유통지구로만 돼 있는데 이제 그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상업지구로 전환을 이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용적률도 올라가고 뭐 네. 수익성이 이제 개선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해서 특히 이제 뭐 민간들이 복합 유통 요즘 유행하는 그런 복합 유통 센터들이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오송역에는 교통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최첨단 뭐 하여튼 새로운 트렌드의 그 문화 복합센터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좀 인프라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계속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네. 이번 오늘 방송을 기회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 정치 철학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일단 저는 정치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치는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따뜻하기만 하면 뭐 아무것도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유능함이 또 있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저는 따뜻하고 유능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좀 포부를 밝히고요. 어쨌든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문제라도 좀 그런 좀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펼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입니다. 네네. 일단은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은 24시간이지만 하여튼 분초를 쪼개서라도 어떤 시민들, 서민들 만나는데 하여튼 아낌없이 투여를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듣고 또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그때그때 바로 즉시 이제 피드백을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좀 소통하는 정치,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 그런 것들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3년 그리고 그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로 2년간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께서 삶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서민경제, 민생경제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되면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7, 8월 달에는 또 수해가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이제 청주 지역의 상습, 미호강 주변의 상습 침수 지역이 안전이나 그런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치는 늘 시민 곁에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늘 쓴소리,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늘 비판해 주시고 또 감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성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던 따뜻한 정치인 또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또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 충북 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 흥덕 선거구 이현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